네, 안녕하십니까. 3장 행렬식 두 번째 시간으로 행렬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수를 이용한 행렬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행렬식의 개념과 여인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행렬식의 일반적인 성질, 특히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행렬식의 일반적인 성질 중에 잘 보시면 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자, 교환을 했더니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다음 기본행 연산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교환했을 때 요거의 행렬식은 음수, 즉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세 번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i하고 어떤 j가 교환이 되면 이것은 음수, 즉 행렬식의 값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행 연산에 따라서 행렬식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정방행렬이죠. 자, 두 개의 행이 같으면, 이렇게 2행과 3행이 같으면 이 두 개는 같기 때문에 행렬식이 0이 됩니다. 행렬식이 0이 돼요. 그래서 이건 계산해보나 마나 무조건 0이 돼요. 물론 여인수를 전개해서 0이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방금 전에 두 개의 행이나 또는 두 개의 열이 서로 바뀌면 그때 바뀐 행렬을 B라고 했을 때 B의 행렬식과 A의 행렬식은 부호가 반대다. 요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 1, 2, 3, 4라고 해서 1행 여기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이 교환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행 또는 두 개 열이 한 번 바뀔 때마다 부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바꾸고 또 다른 게 또 한 번 바뀌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교환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든 행렬을 B라고 하면 A 행렬식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자, 요거는 뭐냐면 A하고 A의 트랜스포스 전치 행렬이죠. 행렬식이 두 개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행과 열을 바꾸는 건데 잘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 2로 행렬식이 같습니다. 정리 3-4번 A 행렬과 B 행렬이 정방행렬이고 곱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 곱하기 B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 곱하기 B의 행렬식하고 같다. 즉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는데 A, B의 행렬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행렬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128인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A의 행렬식을 구하고 B의 행렬식을 구해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그것은 A와 B를 곱한 다음에 행렬식을 구해준 거랑 값이 똑같다. 그래서 행렬식은 두 개가 쪼갤 수 있다.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렬식 어떤 행의 각 원소의 K배를 곱하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1행에다가 얼마를 곱한다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1열에다가 1열 여기에다가 5를 곱했어요. 5를 곱했다는 얘기는 10이고 마이너스 5고 3이고 1 이렇게 됐을 때 요 행렬식은 기존 행렬식에다가 5를 곱해준 거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K배를 곱했으면 원래 식에서
행렬식을 구하고 그 앞에다가 K를 곱해주면 행렬식의 값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행인 다 0이면 여기 다 0이죠. 이러면 무조건 행렬식은 0이 된다. 이쪽이 다 0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렬식은 0이 됩니다.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곱하고 얘를 기점으로 얘하고 얘 곱하고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곱하면 얘네들이 다 0이기 때문에 전체가 0 더하기 0 더하기 0 그래서 0이 됩니다. A가 정방행렬인데 상부 삼각행렬 또는 하부 삼각행렬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렬식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는 다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쓸모가 없어요. 요것만 남습니다. 반대로 하는 것도 다 여기에 0이 있는데 0하고 다 곱해지기 때문에 0 돼요. 결국은 뭐예요? 대각선에 있는 애의 곱만 구하면 그것이 A의 행렬식이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원래 사루스 공식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자, 보시면 다 0이 다 끼어 있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대각행렬과 상부 삼각행렬의 행렬식은 암산으로 가능한지 살펴보자.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각행렬이죠. 여기가 다 0이고 여기가 다 0이고 이거 3개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부 삼각행렬은 요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밑에만 값이 있고 위에는 다 0이에요. 자, 행렬식 사루스 공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요 열에 대해서 여인수로 계산해주면 얘네들이 다 0이니까 사라지고 얘를 기점으로 해서 삼각형 만들어야죠. 얘를 기점으로 또 사각형, 작은 사각형 만들어야죠.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3하고 2를 곱해주면 이게 요거의 행렬식이죠. 그거하고 1 곱하고 그거하고 2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것은 여기 있고 여기 1 곱해주고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렬식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되었습니다. 야, 만약에 단위 행렬이다. 대각행렬이죠. 대각선이 다 1이고 나머지 0이니까 요거는 행렬식이 1이 됩니다. 상부 삼각행렬과 하부 삼각행렬은 가역적이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각선에 있는 애가 0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이 상부 삼각행렬, 하부 삼각행렬의 행렬식은 다 뭐예요? 주 대각선을 곱해주는 거예요. A, B, C, D. A, B, C, D가 대각에 있는 주대각선에 있는 원소라고 하면 그런데 요것들이 하나라도 0이면 얘가 0이죠. 그죠? 그러면 행렬식이 0이 돼. 행렬식이 0이면 가역적이라고 얘기 못하죠. 그래서 가역적이면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절대값을 했을 때 0이 아닌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선분을 다 곱해가지고 0이 아니게끔 나오게 하려면 하나라도 0인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다 0이 아니지만 얘가 0이니까 얘를 곱해주면 행렬식은 얘는 사용 안 한다고 했죠. 대각선만 사용하니까 7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2.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가역적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부 삼각행렬과 하부 삼각형이 가역적이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대각선에 있는 모든 원소가 0이 아니어야만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행 연산에서의 행렬식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행이나 특별한 열에다가 K를 곱해주면 원래 행렬식이 이게 만약에 12다. 근데 K가 곱해지니까 12K가 되는 거죠. K 값이 주어지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행렬식이 K배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하는 경우는 부호만 바뀐다. 마이너스가 곱해진다는 얘기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행렬식 자체가 값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행렬식이 동일합니다. 언제 동일하냐면 특정한 행이나 특정한 열에서 K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하고 더해서 0 만드는 거. 그죠?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0을 만드는 것처럼. 자, 그래서 0을 만들어서 대각 행렬을 만들면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상부 삼각 행렬로 만들면 행렬식 구하기가 쉽죠. 자, 여하튼 위에 있는 두 가지 기본의 연산은 행렬식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특정한 열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다 더해주면, 그죠? 더해주는 그런 기본 연산은 행렬식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3번만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번 문제를 보시면 행렬이 주어졌는데 행렬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어떤 걸 없애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요 1이 있으니까 얘는 지우지 말죠. 얘를 피벗으로 놓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없어지죠. 얘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얘가 없어지죠. 자, 없어지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값을 자, 여기 곱해서 더해주다 보니까 변화가 있죠. 변화가 생기지만 얘가 0이기 때문에 행렬식을 구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기 0 만들고 여기 0 만들었던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더해도 되는데 더한다는 얘기는 요 9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9를 0으로 만드는 게 7이 돼요. 그럼 이게 뭐야? 상부 삼각행렬이죠. 상부 삼각행렬이면 주대값을 곱해주면 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7이에요. 자, 여기까지 안 오고 행렬식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구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여인수를 이용하면 이거 곱하기 요거거든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0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방법을 찾으시면 뭐예요?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행렬식의 값을 구해보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행렬식 값이 수정이 되니까 값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나면 요걸로 인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생긴다든지 특정한 K배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지만 세 번째 방법은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값을 0으로 고친다고 해도 자, 행렬식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보고 제일 좋은 거는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자, 교환을 하면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 행렬식 값에 마이너스가 생길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바꿨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생겼고요. 자, 얘를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해요? 마이너스 2를 곱해요. 요 마이너스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얼마를 곱해요? 마이너스 4를 곱해요. 그러면 2하고 4가 없어지죠. 자, 없어진 상태가 이 상태예요. 앞에 마이너스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을 교환해서 만들어진 부호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구할 수도 있지만 걸리적 거리는 애를 제거하고 싶어요. 요 2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요 2를 없애고 싶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와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라지게 됐더니 어떻게 돼? 여기가 0이 되죠? 0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피벗 삼고 싶고 얘를 피벗 삼고 싶은데 피벗이 얘가 앞에 있죠.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삼각행렬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행 연산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바꾸는 겁니다.
자,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어지요. 자, 이렇게 바뀌어진 상태, 요게 삼각행렬인데, 삼각행렬은 주 대각선을 곱해주면 거기가 행렬식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행렬식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행렬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웠는데요. 기본행 연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을 바꾸는 것, 뭐 열도 가능하고, 행을 바꾸게 되면 행렬식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행 연산은 특정한 행에다 K를 곱하는 거예요. K를 곱하면 행렬식이 K배가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리 해도 행렬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특정한 행에다가 K를 곱하고 그것을 다른 행에다 더해줘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렬식을 조금 더 기본의 영상을 통해서 쉽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